예, 어서 들어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좀 늦었죠? 죄송합니다. 이키타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로키님 반갑습니다. 철로역정님 감사합니다. 베라님 어서오세요. 에이프릴님 어서오십시오. 이현이님 반갑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삐양님 어서오세요. 진보우파님 반갑습니다. 렛츠세이브 코리아님 반갑습니다. 시간이 좀 늦고 제가 좀 이제 또 비몽사몽 할 시간이네요 사실. 또 시간이 하루가 너무 많이 흘렀어요. 머리가 좀 멍해지고 좀 그렇긴 하는데 예, 모두들 반갑습니다. 예, 북한 망해가는 소리가 들리죠 뭐. 오늘 들리는 소식들 중에는 또 북한이 폭망을 자처하는 그러한 소식도 있고요. 오늘 처음 이야기는 이걸로 시작할까요? 북한이 또 그 밀거래를 하다 걸렸어요. 이건 뭐 예전에 미국의 아주 그 2차 세계대전 이전이나 1차 세계대전 이전에 어떤 그 마피아들이 어떤 밀무역을 하고 뭐 그러듯이 뭐 마약이나 뭐 이런 거 마피아가 옛날에 했던 짓은 다 하는 거죠 뭐 북한이.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는 아주 대규모의 그 밀거래를 하는데 오늘 또 걸렸어요. 미국의 정찰 위성하고 뭐 정찰기 이런 것들이 총동원이 되어서 지금 북한의 밀거래를 찾아내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거든요 미국이. 그래서 요번에 또 걸렸습니다. 그 석탄하고 석유 같은 거 거래하는 장면들이 포착이 됐는데 요 사진은 조금 그 지난 사진이고요. 전의 사진이었고요. 요번에 걸린 사진은 이겁니다. 요번에 걸린 사진이고요. 예, 요번에 중국하고 소련하고 다 물렸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 그림이 이거예요. 지금 북한 애들이 그 감시를 따돌리기 위해서 요렇게 진행이 된 거죠. 평양에서 중국 근처를 배회하다가 여기 확대한 그림이죠. 그 중국 근처를 배회하는 척 하다가 요 큰 그림이요. 중국 근처를 배회하는 척 하다가 다시 베트남 쪽으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베트남에다가 그 석탄을 하역하고 그 석탄 하역한 것은 베트남에서 뭐 육로를 통해서 갔는지 뭐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그 중국으로 전해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요것이 포착이 되었고요. 그것에 대한 기사는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요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배들입니다. 뭐 이것도 사실 예전 그림이에요. 예전 그림이고 이러한 배 모습이 신문에 떴고요. 그 기사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어떠한 내용이냐 하면요. 북한의 석탄 여기 그 머리 기사는 제가 보여드리고 북한 석탄 밀거래 확인 자동 선박 식별 장치 끄고 북한에 입출항. 뭐 월스트리트 저널즈나 뉴욕 타임즈 중에서는 선박 불법 활동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 북한이 연료를 얻으려고 점점 불법 밀거래에 의지를 한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은밀하게 석탄을 선적한 뒤 베트남 등으로 운송해온 선박들의 구체적인 대북 밀거래 행위가 공개됐다.
미 유력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과 뉴욕타임즈는 18일 현지 시간입니다. 나란히 대북 제재를 피하기 위하여 북한의 해상 밀거래 실태를 집중 조명했다. 그리고 뭐 이런 사진들이 게재가 됐겠죠. 예전에 그 제가 올렸던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들 선박은 미국 정부가 지난해 안보리의 블랙리스트 지정을 요청했던 열척 가운데 중국의 반대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글로리 호프 1, 카이샹, 신성하이, 위위안, 라이트 하우스 윈모어, 삼정 2호 등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지에 따르면 이들 선박은 북한을 입출항하면서 자동 선박 식별 장치를 끄고 잠행하는 등 국제사회의 감시 눈길을 피하려고 은밀하게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 선박 식별 장치를 켜면 선박의 위치가 노출된다. 그러나 이들 선박은 미국 정보당국의 위성에 포착이 돼 꼬리를 잡혔다. 여기서 여러분은 알 수 있죠. 정말 미국의 정보력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여러 가지 그 북폭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거나 북한의 어떤 선제 기습 남침에 관련된 그 이야기들을 할 때마다 미국의 정보력 예를 들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죠. 계속해서 걱정하지 마시라, 걱정하지 마시라. 뭐 정말 장난 아닙니다. 저는 그 전략 감시 자산이 직접 그 찍었던 그러한 자료들을 본 당사자로서 신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맞아요. HSB님 그 지금 보니까 그 세탁기에 관련되어서 트럼프가 조치를 취할 것 같더라고요. 미국 행정부가. 그거는 뭐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이 하는 짓을 봐서는 뭐 당연히 그럴 수 있고 매를 맞는 거죠. 뭐. 잠깐만. 아까 니키타님 그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예, 질문 있다고 아까 그러셨던 것 같은데 제가 지나쳐갖고. 그리고 미국 정찰 위성도 그렇고 뭐 정찰기 하늘에 떠 있는 것도 그렇고 지금 뭐 북한이 하는 짓들은 철두철미하게 감시하고 있고 지금 숨겨진 그 자료들 공개 안 하고 있는 게 엄청날 거예요. 요거는 뭐 그 당시 그 요 전에 그 밀거래 할 때 그 당시에 그 시간이나 뭐 이런 거 다 기록된 거고요. 이 그림은 그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정찰위성에서 찍은 거예요. 정찰위성.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예, 그것은 다음에 그것에 대한 영상을 내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지키타님. 다음에 그 영상 자체를 보여드릴게요. 그게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이거가 정찰위성에서 찍은 거고요. 이 정도로 선박명이 보일 정도죠.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놀랍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은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국 애들이 감시하는 그 능력이라는 게 저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을 터뜨리는 것은 한 발 한 발 중국을 옥죄고 더 나아가서는 더 파급력이 큰 자료들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가 차례대로 터뜨릴 거예요. 그리고 아주 큰 것들도 지금 있을 거라, 더 큰 것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또다시 북한이 무덤을 파다가 미국에 걸렸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자유한국당이 뭐 하냐 도대체, 너희들 뭐 하는 존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런 존재예요. 특히 뭐 저쪽에 계신 분들 무슨 조진 진리교를 믿는 분들인지 뭐 액국국국
당 진리교를 믿는 분들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못하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죠. 요번에 그 제가 보여드릴 거는 무엇이냐면 자유한국당에서 문재인 정권 평창 올림픽 북에 갖다 바칠 기세다 하고 직접 IOC에게 그 우려 서한을 보냈어요. 자유한국당에서 IOC에다 공식적으로 그 이 올림픽에 대해서 어떤 그 지금 현재 올림픽이 정치적인 면모로 변질되는 거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남북 단일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 있겠죠. 제가 봤을 때 이건 뭐 우려 서한이 아니라 항의 서한이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예, 어서 오십시오, 초콜릿님. 이거는 뭐 우려 사안이라 지금 보내는 사안을 우려 사안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우려한다라는 건 뭐예요? 이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올림픽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어떤 뉘앙스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항의 서한일 거라고 보는 거고, 예, 이거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뭐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IOC에게 편지 보낸다고 해서 누가 봐주기는 하겠어요? 아니 애국당에서 이거 항의 서한 보내면은 그거 봐주겠어요? 의원 한 명 있는 당 거 그거 IOC에서 보고 참고하겠습니까? 좀 충격 받겠습니까? 그냥 집회하시는 분들 항의 서한 보냈다고 해서 IOC에서 콧방귀라도 뀌겠냐고요. 네. 자유한국당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자유한국당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칭찬 못합니까? 아니 칭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칭찬들 이런 거 갖고 못해요? 이러한 일 했다라는 거 아시는 분들 관심조차 하나 있습니까 당신들? 나 묻고 싶네요 또. 뭐 이거는 관련 사진이고 뭐 항의서 오늘 회의 도중 사진이고요. 김성태 원내대표가 IOC에게 공식적으로 이러한 그 항의 서한을 자유한국당에서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이거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요번에 단일팀이라든가 이런 곳에 분명히 영향을 끼칠 것 같아 보여요. 분명히 영향 끼칠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을 일개 개인이라든가 뭐 저 같은 사람이라든가 집회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는 의원 한 분 계신 애국당에서 보내면 이거 콧방귀 끼겠냐고요. 그리고 이 기사 중에 제가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평창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나경원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여자 아이스 하키팀 단일팀 구성에 있어 최종 엔트리를 확대하는 것은 올림픽 헌장의 취지인 공정한 경쟁에 배치되며 무엇보다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들의 올림픽 출전 기회가 사실상 박탈되는 측면도 용납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서한을 국제올림픽위원회 및 국제패럴림픽위원회 지도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예, 이런 일 하고 있어요. 이런 일 하고 있다고. 당신 그분들 이런 거에 관심 갖고 좀 크게 국외로 해외에서 좀 놀지 못합니까? 왜 이러한 일들은 못하죠? 이런 데에는 왜 눈길을 못 돌리죠? 이게 더 영향력을 미치겠어요? 이게 더 국내 상황에 영향력을 미치겠어요? 아니면 국내에서 지금 열심히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 그럴까 호감, 비호감까지도 받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그러한 행동들을 하는 것이 어떤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어떤 것이 영향을 더 미치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들 생각들 해보시고 그분들 한번 이야기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는 생각 드네요. 요번에 자유한국당에서 그래서 제가 이 기사 내용 중에서도 나와 있지만 공정한 경쟁에 배치되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들이 올림픽 출전 기회가 사실상 박탈되는 측면도 용납하기 어렵다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어떤 우려 섞인 그러한 서한이 아니라 이건 뭐 항의 서한 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뜻의 취지로 보낸 서한이다라고 이해가 되고요.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보낼 생각 누가 했는지 묻고 싶네요. 다른 분들은 이런 생각들 했는지 자유한국당 맨날 까고 그러시는 분들 이러한 생각,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한번 묻고 싶고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안 좋은 소식이 있죠. 뭐 이것은 우리 보수나 우파에게 안 좋은 건 아니고요. 이러한 소식이 있네요. 제가 좀 뉴스 자료들을 좀 캡처를 했어요.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을 상대국도 지금 우리하고 경기를 치러야 될 상대국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소식들이 지금 신문이나 이런 데 보도가 되고 있는데 한국의 조별 예선 첫 상대 스위스가 불공정 경쟁이라고 지적을 했대요. 국제연맹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사인을 보내는 것 같은데 정작 한국과 경기를 치러야 될 스위스라든가 스웨덴 이런 데선 뭐 아주 싫은 기색을 보이나 봐요. 아니 이건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뭐 장난하는 겁니까? 내가 여지까지 상대를 해야 될 그런 경쟁 상대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많은 준비를 했을 텐데 전혀 뭐 예측 불가한 이상한 형태의 팀이 생겨버리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거는 궁극적으로 보았을 때는 스위스나 스웨덴한테는 사실상 나쁜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스하키가 아주 치밀한 조직력이 필요한 경기인데 지금 당장 이렇게 단일팀이 구성이 된다라면 우리의 조직력이 떨어질 건 당연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위스나 스웨덴에서 이러한 말을 한다라는 것은 저 사람들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는 거예요. 스위스라든가 스웨덴 팀의 상대에서는 아주 저 사람들 건전한 사람들인 거죠. 이거 자체가 이상한 거다 이거야. 스포츠 정신의 위배가 되고 그리고 또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도 자기들 처지에서 선수들이 지금까지 피땀을 흘려온 선수들이 올림픽 하나를 바라보고 온 선수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배제된다라는 것, 올림픽을 앞둔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배제된다라는 건 저 사람들 생각으로도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거고 지극히 서구적인 시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뉴스가 들려오고 자유한국당에서 그러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는 면에서 과연 엔트리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될지는 의문이고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평창 올림픽에 관련해서 이러한 것 관련 당사국들이 지금 반대하고 나섰다라는 것. 각 당사국의 입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본 감독도 이런 말을 했어요. 정직한 스포츠 제전에 정치가 얽히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한국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맞붙을 여자 일본 아이스하키 대표팀의 야마나타 다케시 감독이 정직한 스포츠전에 정치가 얽히는 걸 원치 않는다라고 말을 했고요. 물론 스위스나 스웨덴 분들도 다 말씀하셨고요. 한 말씀들 하셨고요.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다음 또 제가 준비한 거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되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불과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정권이, 이 문재인 정권이 뭐라 그랬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그 평창올림픽 그 참석에 대해서 언급도 안 하고 있어서 안 나오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명박 대통령 평창올림픽에 참석 못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초청을 해도 참석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바로 어저께 뭐라 그랬습니까? 문재인이 뭐라 그랬어요? 이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 죽음을 거론했다고 하면서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라고 분노를 표출을 했잖아요. 분노를. 대한민국 대통령을 역임한 분으로서 안 될, 말해서는 안 될 사법 질서에 대한 부정이라고 그렇게 사실상 펄펄 뛰는 것 같더만, 이거 진짜 의외네요. 이거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이러한 심리 상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갑자기 평창올림픽에 MB 이명박 대통령을 초청을 했대요. 아주 예우를 갖춰서 정중히. 아주 예우를 갖춰서 정중히 초청을 했대. 참,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돼?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얘네들의 특징이라고, 이게. 에? 똥 싸놓고 뭉개는 게 특징이라고. 지금까지 모든 쟤네들이 지금까지 해온 게 내뱉고 지금까지 질른 것 중에서 단 하나도 이 법칙에서 벗어난 게 없어요. 똥 싸고 치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이 다음엔 뭔가요? 그거 다시 손으로 집어서 벽에 바르는가요? 전혀 이 법칙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지 않죠. 똑같습니다. 이것도 거의 그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권이 MB에 대해서 지금 뭐 잡아먹을 듯이 가두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초청도 여지까지 할 기미도 안 보였고 안 할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거 무슨 뉴스인가요? 응? 이거 뭐예요, 갑자기? 기사 읽어드리겠습니다. 청와대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MB 초청, 예우 갖춰서 정중히. 문재인 땡땡땡이 검찰 수사와는 무관하게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평창올림픽 개막식 초청장을 보내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현재 상황과 관계없이 초청 대상자에겐 예우를 갖춰 정중히 초청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여러 상황이 있다고 해도 전직 국가원수는 당연히 초청 대상인데 초청장을 안 보낼 수 있겠느냐며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청와대 평창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전직 대통령과 오부요인을 개막식에 초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뭐 이거는 생략합시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영어의 몸이고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은 사법 처리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해 초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뭐 다 제외하는데 뭐 이명박 대통령을 초청을 해? 과연 전직 대통령이라서 아직까지 사법 처리를 받지 않아서 초청을 한 것일까?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난 17일 자신의 측근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많은 국민이 보수개멸을 겨냥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다고 주장하며 짜맞추기라고 반발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 보복 운운한 것에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을 역임한 분으로 말해선 안 될 사법 질서에 대한 부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예, 이상이고요. 좀 전에 어느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530 GP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뭐 그거 굉장히 큰 건 맞고요. 어저께 저도 그거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했지만
굉장히 큰 건 맞고요. 그거 터트려서 전직 대통령의 입에서 그 부분이 사실인 것으로 어떤 진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진다라면 대한민국 폭발합니다. 대한민국 날라가요.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뒤바뀐 이야기가 나온다라면 대한민국 날라갑니다. 베라 이백님, 예, 맞습니다. 그것은 의혹이 곧 사실일 겁니다. 자세한 내용들을 제가 잘 알고 있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안 할게요. 그런데 찾아보세요. 그리고 찾아보셔서 구글링 하셔서 찾아보거나 그랬을 때 거기에 드러난 사실들이 곧 다 사실일 겁니다. 그 의혹이. 그리고 그것은 왜 그렇게까지 지금 현재 그 자세하고 세세한 부분들이 그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가? 그것이 곧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면 저거 뭐 어떻게 떠돌겠어요? 당장 고소미 먹여서 죄다들 철컹철컹 하겠지. 왜냐하면 그거 고소하면 조사할 수밖에 없거든. 당연히 그 묻으려고 했었죠. 그 당시에 그 노무현 정권이 남북회담 추진하려고 하는 도중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올림픽 기간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올림픽 기간이 꼭 아니더라도 직후라든가, 그러니까 직전, 기간, 올림픽 직전이나 올림픽 동안이나 올림픽 바로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지까지 그 법칙에서 벗어난 게 없어요. 연평해전 있었죠. 지금 올림픽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큰 크기의 지구촌 축제가 월드컵입니다. 월드컵 기간 동안에 연평해전 있었죠. 그리고 또 얘는 다 큰 행사 때마다 단 한 번도 비껴간 적이 없는데 가장 큰 예를 그걸로 들을게요. 그 월드컵 기간 중에 있었던 거.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다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실질적으로 올림픽 그 직전이나 올림픽 기간이나 직후에 어떤 도발할지 몰라요. 북한에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켜보세요. 그렇잖아요. 열병식 한다고 했잖아요. 열병식 지금 한다잖아요. 완전 엿먹이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모욕 주고 있는 거예요. 기존에 했던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죠.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될 일이고요. MB는 사실상 나라 자체가 뒤집히게 할 만한 그러한 그 파급력이 있고 휘발성이 있는 재료들은 많이 가지고 있겠죠. 당연히 가지고 있겠죠. 그거 530 GP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완전히 박살납니다. 박살나요. 박살납니다. 박살 안 나는 게 아니라 아마 노무현 정권 자체가 완전히 역사책에서 지워질 정도일걸요. 대한민국의 모든 소위 말해서 깨시민이라는 것들 죄다 아닥하고 대한민국 내에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입 닥쳐야 될 상황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아니 벌어지겠죠. 그것이 터진다라면. 그래서 이러한 소식이 있었고요. 다음은 어떤 것을 또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께? 요거는 제가 여러분께 직접 보시라고 기사 내용 중에 하나 캡처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직접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수사와는 무관하게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장 초청장을 보내기로 했다. 그러한 내용이고요. 베라님, 그건 모르죠. 그거 제가 대강의 어떤 그 선만 저는 이야기할 수 있지. 제가 제가 귀신도 아니고 제가 예언하거나 그러는 사람은 사실 아니고요. 물론 저도 이렇게 가끔가다 좀 번쩍번쩍 하는 게 있긴 한데 그리고 또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여자 아이스하키 팀 자체에서도 이 정도 되면 대한민국 그 아이스하키 팀 그 팀명으로 한번 나와야 돼요. 기자회견이라든가 성명 한번 발표해야 돼요.
아니 자기들하고 지금 거의 뭐 이거 아주 뭐 진짜 몇 년, 어? 짧게는 뭐 4, 5년, 길게는 뭐 그 이상을 같이 운동을 했었을 건데, 그 같이 그렇게 우정을 쌓고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단시간 내에 쳐내어진다? 이것을 용인한다라면 동료애고 뭐고 없는 거죠. 그게 무슨 스포츠인입니까? 그게 무슨 어? 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장 그 성명 발표하세요. 우리 이렇게는 못한다. 그러지 않고 그냥 아이스하키 팀 그냥 한다면 인간으로도 보지 않을 겁니다. 뭐 적어도 우리 우파 국민들은 그렇게 아마 생각할 거예요. 다시는 저 사람들 얼굴 쳐다보지도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뭐 박원순이가 지금 뭐 50억 이상을 날렸다며요. 박원순이 그 미세먼지로 무료운행 버스 그것 때문에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날린 것 같아요. 차라리 야, 이런 거 하지 말고 차라리 진짜 쇼를 하려면 나 같으면 그거 있잖아요. 왜 그 다트 같은 거 있잖아. 다트. 서울 시민을 무작위로 돌리는 거야. 컴퓨터로. 어? 우리가 로또 추첨하듯이 서울 시민을 무작위로 따라락 따라락 돌려서 매 주에 한 명씩 서울시에서 1억씩 쏘는 거지. 어? 아, 그래요? 150억이야? 아니, 여러분 차라리 그게 더 낫지 않아요? 그냥 로또처럼 서울 시민 전체 명단을 갖다가 다 돌리는 거야. 따라락 따라락 돌려서 그 중에 한 명 1억, 매 주에 한 명씩 1억씩 쏘는 거야. 어? 매 주에 한 명씩 1억씩 쏘면 서울 시민들 진짜 환호하지 않겠어요? 차라리 그게 더 낫지 않을까? 훨씬 더 그 현실적이고 우리한테 와닿는 쇼 아닙니까? 야, 나 같으면 그거 하겠다. 그러면 진짜 제대로 제대로 쇼맨십 한번 보여주는 거지. 야, 참. 그런데 그걸 갖다가 무료 버스 한 번 한다고 그거 얼마나 보탬됩니까? 그거. 예? 하루 이틀 그거 버스비 절약한다고 해서 한 달 살림, 1년 살림 다 줘요? 예라이 진짜. 아유. 응? 그러더니 그것이 아니라 교통복지래. 아니 그래, 교통복지라고 이야기를 해보자고. 교통복지라고 하더라도 그게 나아지냐고. 1년 12달을 해. 그러면 차라리 1년 12달. 1년 12달을 무료 버스를 하라고. 그러면 교통복지라고 할 수 있겠지. 대신 서울시는 망하고 대한민국도 망하겠지. 그거는 뻔히 보이니까 못하는 거 아니야, 당신. 그렇게 하세요. 그냥 교통복지라고 붙였을 바에는 1년 12달 무료로 하라고. 그리고 서울시 망해먹고 대한민국 망해먹자고. 인간입니까, 당신이? 아이고, 참. 그러니까 뭐 이상한 애칭으로 사람들이 부르겠지. 그리고 뭐 익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4강 정상들은 죄다 지금 평창올림픽 오지 않는다 그러죠. 평창올림픽 뭐 망하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표현을 그렇게 하셔도 여러분들 우파 마음 때문인지 진핑이 안 올 거예요. 서열 7위 보낸다잖아요. 서열 7위. 중국 서열 7위. 우리 알지도 못하는 애. 알려지지도 않았던 애. 예. 걔 보낸대요. 아베는 지금 그 간 보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되면 다 안 오는데 올까요? 격이 안 맞잖아요. 일본 애들 격 좋아해요. 그래서 소심하게 표현하잖아요. 뭘로 표현합니까, 얘네들? 의자 색깔로 표현하고 의자 높이 살짝 의자 높이 차이 나는 걸로 표현하는데 그렇게 섬세한 아베인데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것을 얘가 그러겠습니까? 건너뛰겠습니까? 안 올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리고 뭐 군에서 지금 이런 소식이 들려오네요.
군대에서 뭐 전시작전권 전환 속도 낸다, 뭐 핵심 군사 능력 조기 확보, 뭐 이러한 이야기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기사가 나올 때마다 아 저거 진짜 되는 거 아니야? 실질적으로 회의가 되어지고 협의가 오간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실 수 있겠지만 회의입니다. 회의. 회의하면서 이것은 뭐 안 되는 것은 안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군 스스로가 능력이 안 된다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아니 돈이 들어와야지. 돈은 안 주고 예산은 삭감하면서 병력 그 수까지 감축하려고 하고 3개월 단축하는 것 자체가 병력 감축 아닙니까? 그런 짓거리 하면서 군 자체가 너무 잘 알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모순이라는 거. 그리고 회의하면서 이건 회의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있는 거거든요. 미국에서 미군이 또 우리나라 군은 사실상 미군하고 거의 뭐 아주 일심동체예요. 대한민국 군에 친미파가 많겠습니까? 친러파가 많겠습니까? 친중파가 많겠습니까? 친북파는 당연히 없을 것이고, 아 물론 일부 있겠지, 간첩 같은 것들. 예? 다 친미파예요, 다 친미파. 상대가 있는데 상대에서 반대한다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요번에 그 대표적인 것은 요번에 우리가 그 봤잖아요. 어디서 봤나요? 요번 회의에서 될 거였으면 요번 회의에서 나왔어야지. 될 거였으면 당연히 요번 회의에서 나왔어야지. 뭐 요번 회의에서 나오지 않은 게 다음에 또 나올까? 안 나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그 사진 어디 갔지? 그래서 그리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실 이러한 기사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는 그냥 말만 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 제가 하나 그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뭔가가 좀 이상하게 돌아간다라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이분 누군지 아시는 분? 이분 그 방송에서 한때 정말 얄밉게 느껴졌던 분인데, 아, 이분 갑자기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에 지원했다네요. 예전에 그 저쪽 분이었었잖아요. 안철수 키즈라고 불렸고 안철수 국민의당에서 활동했던 대변인인가? 부대변인이었었네. 그 안철수 키즈로 불렸고 국민의당 부대변인 출신이었고 종편에 정말 활발하게 나왔었죠. 종편에 활발하게 출연을 해서 자유한국당 즉 우리 보수 우파를 상당히 심기를 건드리고 속을 끓게 만들었던 분이었었거든요. 강현재 씨. 그런데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에 지원을 했대요. 아 이거 뉴스 나온 거잖아. 이거 지금 제가 뉴스 갖고 온 거잖아요. 어? 지금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죠? 제가 이 이야기는 왜 하는 거냐 하면 바닥의 흐름이 지금 이렇다라는 것의 하나의 증거라니까요. 바닥의 흐름이 우리 지금 여기서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입심 센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다고요. 간첩이 우리가 여기서 뭐 세작이냐 이런 거 이야기하지 맙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고 제가 지금 하는 게 아니고요. 바닥은 이렇게 돌아간다고요. 에? 지금 바닥은 완전히 다른 판으로 돌아간다니까요. 이게 진실이에요. 지금 여러분 SNS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소위 말하는 분탕처럼 보이는 사람들 떠드는 거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세요.
왜 이쪽으로 오겠습니까? 응? 만약에 이 사람이 당협위원장의 발탁이 된다라면 이 사람 자체로도 대박이고요. 이 사람은 길 잘 찾은 거죠. 이 사람은 길 잘 찾은 거예요. 바닥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 이야기 많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있다라는 거 하나 알려드리고요. 이건 좀 좋은 소식이죠? 우파들에게. 음.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은 거의 얘네들을 밀어붙일 것 같아요. 지금 위에가 잘 안 보이는데 얘네들 이거 거의 밀어붙일 것 같아요. 남북 평창회의 대표단이 스위스에 입성을 해서 여자 하키 단일팀 구성에 대해서 20일 날 결정을 한다네요. 그런데 아마 얘네들은 이게 각본에 써져 있고 이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것이 잘못될지라도 밀고 갈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 좌파 애들 특징, 특히 저쪽 애들, 북한 쪽 애들에 가까운 애들의 특징은 뭐냐면 잘못이 된 걸 개개인은 알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 머리가 이렇게 좀 지력이 있거나 그런 애들 당연히 뭐 있겠지. 개개인은 알아도 이것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 계획되고 작성된 전략은요, 수정이라는 게 없어요, 얘네들은. 그렇기 때문에 밀어붙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되는데 결과는 정말 참혹한 상황을 불러올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친구들에게 참혹한, 그러니까 하키팀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권에 아주 참혹한 상황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거 못 바꿔요. 원래 정해진 건. 근데 이미 예전서부터 정해져 왔기 때문에 망해가는 줄 알면서 가는 거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여론 수렴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쇼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원전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원전 우리 그때 뭐 여론 수렴한다, 그리고 뭐 표결에 붙인다, 시민들로 구성된 분들에게 투표를 해서 결정을 받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부분이 아니에요. 이건 뭐 시민들한테 여론 수렴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론을 듣겠다는 거지 표를 찍어서 뭐 결정을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그 여론은 듣고 참고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 그리고 듣고 참고는 결국에는 어떤 효력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듣고 참고하겠다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참고하는 거지 이미 결정이 났다라는 거지. 얘네들은 예전에 전략적으로 지들이 만들어 놓은 그 결정은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결국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참고하십시오. 참고하고, 그리고 이것은 결국에는 자기들이 망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왜? 얘네들이 이걸 밀어붙였는데 IOC라든가 국제 하키 연맹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반대 의견 항의 서한 보냈잖아요. 항의 서한이라고 봅니다. 그 서한 보냈고 지금 각국 대표 팀들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IOC가 얘네들은 밀어붙이는데 IOC가 반대 의견을 내서 곤란하잖아요. 지금 여러 군데서 반대하는 게 들어오니까. 그래서 IOC 자체에서 어떤 결정을 안 되는 쪽으로 내려버리면 그것 자체로서 정권은 치명상인 거고요. 이걸 추진했던 얘네들은 치명상을 입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치명상을 입는 거고요. 또는 그냥 IOC에서 허용을 해가지고 단일팀을 만들었다고 쳐요. 엔트리도 늘리고 그랬을 경우엔 국내에서는 완전히 이거는 민심이 이반되는 것, 완전히 이반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또 폭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쪽이 결론이 나든 간에 이거는 문재인 정권의 재앙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에서는 여러분들이 물론 나라 자체의 어떤 올림픽이라든가 팀 자체에 대해서는 참 불행한 문제겠지만은 우리 국가적인 것에 있어서는 문재인 정권의 어떤 몰락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우파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담담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 하나 더 드리고 거의 뭐 이거 결정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문재인이 또 여기에서 아주 정말 망언에 가까운 말을 했죠. 청와대에서 이야기를 한 거라고 하는데 아이스하키 단일팀 논란에 대해서 단일팀이 훨씬 더 큰 이득이다. 야, 난 얘네들 이게 그래서 얘네들이 한계인데 얘네들 사고가 이래요. 어? 그걸 못 바꿀 사고니까 안 되는 걸 알고 잘못되는 걸 알면서도 바꾸지 못할 정도의 얘네들의 수준이다 보니까 이러한 망언이 나오는 거예요. 단일팀 구성이 아니었으면 아이스하키 팀은 주목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야, 저게 말입니까? 저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진짜. 저희 인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까? 저게? 결정 났습니다. 폭망, 문재인 정권의 올림픽을 기점으로 폭망은 결정 났습니다. 이런 거 하나 들으면서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이 정권을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력이 모자란다라는 거지 앞에 당장 일어난 일에 대한 판단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 뭐 결정 났어요 이거. 아휴, 참 한심합니다. 이런 거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도 너무 한심하다라는 생각 들고요. 이런 건 다 쇼입니다. 쇼야 쇼. 이거 뭐 단일팀 구성 불공정 지적에 공감한다.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했는데 내일 결정이 나는데 뭐 이미 다 가서 회의에 들어가고 내일 결정이 나는데 지금 이미 떠났잖아요. 비행기 타고 떠나서 거기서 회의하고 있잖아. IOC랑.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도 서한을 보내고 상대 국회에서도 반대를 하니까 IOC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몰라요. 근데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미 국내에 있어서의 어떤 그 여론은 완전히 돌아섰고 다들 20, 30대 장난 아니에요 지금. 반대 의견이라든가 분노 이런 것들이 장난 아니야. 자기들 처지하고 똑같다는 거지. 여기저기서 환영 못 받는 사람들 이렇게까지 되어야 되는가.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냥 보여주기식 하는 거라는 거고요. 이거는 뭐 그래서 이번 올림픽은 정말 이렇게 흘러가나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어렵게 얻은 올림픽인데 이게 자유한국당에서 얼마나 노력해서 얻어낸 거예요. 홍준표 대표 말대로 몇 수를 해서 그리고 또 홍준표 대표가 대표로 있을 때 이게 얻어진 건가요? 그랬는데 이 올림픽이 이렇게 정말 쓰레기처럼 쓰레기통에 버려진 어떤 구겨진 휴지처럼 휴지만도 못하게 그렇게 지금 올림픽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나중에 뭐가 남을까요? 이 올림픽이 뭐가 남을까?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또 한 번 제가 올림픽 이거에 대해서 한 달 전에 한 달 전쯤서부터 예측하면서 그랬잖아요. 결국 이 올림픽도 똑같은 우리가 여지까지 보아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크게 내지르고 크게 어떤 달려가는 듯이 보이는데 어떤 문재인 정권이 5년 동안 써야 될 힘을 여기에 다 쏟는 것 같은 느낌이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똑같은 패턴을 보일 것이다. 어떤 패턴? 중국에 가서 외교 거창하게 할 것처럼 하다가 완전히 망해갖고 망신살 뻗쳐갖고 그렇게 되었던 것. 그리고 또 사드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기세 좋게 하다가 결국에는 꼬리 내리고 배치하고 이도저도 안 되고 나라는 나라대로 멍들게 하고 그렇게 되었던 것.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에게 끝없이 들려오는 뉴스들, 어린이의 집에 관련된 것, 영어 교육에 관련된 것, 이런 것들 결국엔 다 보류되고
다시 심의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잖아요. UAE 사태, UAE 원전 사태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고 뭐 엄청나게 뭐 호기롭게 뭔가를 해본다고 조사한다고 했다가 아작 나갔고 지금은 깨갱한 상태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명박 대통령에 관련된 지금 현재의 모습도 그렇고 이 올림픽 거기서 절대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이 올림픽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정말 역대급으로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여지까지 목격하지 못했던 국제적인 어떤 그 올림픽 행사 참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엉망진창 올림픽. 도대체 이게 올림픽이야? 아니면 그 우리 시골에 내려갔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여러분 귀향을 환영합니다. 우리 추석에 돌아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운동회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같이 우리 한 마음으로 그 운동회를 하면서 우리 그 애향심을 다집시다 하고 하는 그러한 면 단위에서 주최하는 그러한 그 운동회보다도 질서가 없는 그러한 올림픽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역대급 설사를 하고 설사응하를 하고 뭉개는 그러한 올림픽이 될 것 같다라는 서글픈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요. 오늘 금요일인가요?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불금 보내시길 바랍니다.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예, 어서 들어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좀 늦었죠? 죄송합니다. 이키타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로키님 반갑습니다. 철로역정님 감사합니다. 베라님 어서오세요. 에이프릴님 어서오십시오. 이현이님 반갑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삐양님 어서오세요. 진보우파님 반갑습니다. 렛츠세이브 코리아님 반갑습니다. 시간이 좀 늦고 제가 좀 이제 또 비몽사몽 할 시간이네요 사실. 또 시간이 하루가 너무 많이 흘렀어요. 머리가 좀 멍해지고 좀 그렇긴 하는데 예, 모두들 반갑습니다. 예, 북한 망해가는 소리가 들리죠 뭐. 오늘 들리는 소식들 중에는 또 북한이 폭망을 자처하는 그러한 소식도 있고요. 오늘 처음 이야기는 이걸로 시작할까요? 북한이 또 그 밀거래를 하다 걸렸어요. 이건 뭐 예전에 미국의 아주 그 2차 세계대전 이전이나 1차 세계대전 이전에 어떤 그 마피아들이 어떤 밀무역을 하고 뭐 그러듯이 뭐 마약이나 뭐 이런 거 마피아가 옛날에 했던 짓은 다 하는 거죠 뭐 북한이.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는 아주 대규모의 그 밀거래를 하는데 오늘 또 걸렸어요. 미국의 정찰 위성하고 뭐 정찰기 이런 것들이 총동원이 되어서 지금 북한의 밀거래를 찾아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미국이. 그래서 요번에 또 걸렸습니다. 그 석탄하고 석유 같은 거 거래하는 장면들이 포착이 됐는데 요 사진은 조금 그 지난 사진이고요. 전의 사진이었고요. 요번에 걸린 사진은 이겁니다. 요번에 걸린 사진이고요. 예, 요번에 중국하고 소련하고 다 물렸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 그림이 이거예요. 지금 북한 애들이 그 감시를 따돌리기 위해서 요렇게 진행이 된 거죠. 평양에서 중국 근처를 배회하다가 여기 확대한 그림이죠. 그 중국 근처를 배회하는 척 하다가 요 큰 그림이요. 중국 근처를 배회하는 척 하다가 다시 베트남 쪽으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베트남에다가 그 석탄을 하역하고 그 석탄 하역한 것은 베트남에서 뭐 육로를 통해서 갔는지 뭐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그 중국으로 전해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요것이 포착이 되었고요. 그것에 대한 기사는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요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배들입니다. 뭐 이것도 사실 예전 그림이에요. 예전 그림이고 이러한 배 모습이 신문에 떴고요. 그 기사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어떠한 내용이냐 하면요. 북한의 석탄 여기 그 머리 기사는 제가 보여드리고 북한 석탄 밀거래 확인 자동 선박 식별 장치 끄고 북한에 입출항. 뭐 월스트리트 저널즈나 뉴욕 타임즈 중에서는 선박 불법 활동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 북한이 연료를 얻으려고 점점 불법 밀거래에 의지를 한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은밀하게 석탄을 선적한 뒤 베트남 등으로 운송해온 선박들의 구체적인 대북 밀거래 행위가 공개됐다.
미 유력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과 뉴욕타임즈는 18일 현지 시간입니다. 나란히 대북 제재를 피하기 위하여 북한의 해상 밀거래 실태를 집중 조명했다. 그리고 뭐 이런 사진들이 게재가 됐겠죠. 예전에 그 제가 올렸던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들 선박은 미국 정부가 지난해 안보리의 블랙리스트 지정을 요청했던 열척 가운데 중국의 반대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글로리 호프 1, 카이샹, 신성하이, 위위안, 라이트 하우스 윈모어, 삼정 2호 등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지에 따르면 이들 선박은 북한을 입출항하면서 자동 선박 식별 장치를 끄고 잠행하는 등 국제사회의 감시 눈길을 피하려고 은밀하게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 선박 식별 장치를 켜면 선박의 위치가 노출된다. 그러나 이들 선박은 미국 정보당국의 위성에 포착이 돼 꼬리를 잡혔다. 여기서 여러분은 알 수 있죠. 정말 미국의 정보력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여러 가지 그 북폭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거나 북한의 어떤 선제 기습 남침에 관련된 그 이야기들을 할 때마다 미국의 정보력 예를 들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죠. 계속해서 걱정하지 마시라, 걱정하지 마시라. 뭐 정말 장난 아닙니다. 저는 전략 감시 자산이 직접 찍었던 그러한 자료들을 본 당사자로서 신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맞아요. HSB님 지금 보니까 세탁기에 관련되어서 트럼프가 조치를 취할 것 같더라고요. 미국 행정부가. 그거는 뭐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이 하는 짓을 봐서는 뭐 당연히 그럴 수 있고 매를 맞는 거죠. 뭐. 잠깐만. 아까 니키타님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예, 질문 있다고 아까 그러셨던 것 같은데 제가 지나쳐갖고. 그리고 미국 정찰 위성도 그렇고 뭐 정찰기 하늘에 떠 있는 것도 그렇고 지금 뭐 북한이 하는 짓들은 철두철미하게 감시하고 있고 지금 숨겨진 자료들 공개 안 하고 있는 게 엄청날 거예요. 요거는 뭐 그 당시 요 전에 밀거래 할 때 그 당시에 시간이나 뭐 이런 거 다 기록된 거고요. 이 그림은 그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정찰위성에서 찍은 거예요. 정찰위성.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예, 그것은 다음에 그것에 대한 영상을 내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지키타님. 다음에 그 영상 자체를 보여드릴게요. 그게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이거가 정찰위성에서 찍은 거고요. 이 정도로 선박명이 보일 정도죠.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놀랍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은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국 애들이 감시하는 그 능력이라는 게 저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을 터뜨리는 것은 한 발 한 발 중국을 옥죄고 더 나아가서는 더 파급력이 큰 자료들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가 차례대로 터뜨릴 거예요. 그리고 아주 큰 것들도 지금 있을 거라, 더 큰 것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또다시 북한이 무덤을 파다가 미국에 걸렸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자유한국당이 뭐하냐 도대체 너희들 뭐하는 존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런 존재예요. 특히 뭐 저쪽에 계신 분들 무슨 조진 진리교를 믿는 분들인지 뭐 국국국
당 진리교를 믿는 분들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못하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죠. 요번에 그 제가 보여드릴 거는 무엇이냐면 자유한국당에서 문재인 정권 평창 올림픽 북에 갖다 바칠 기세다 하고 IOC에게 직접 IOC에게 그 우려 서한을 보냈어요. 자유한국당에서 IOC에다 공식적으로 그 이 올림픽에 대해서 어떤 그 지금 현재 올림픽이 정치적인 면모로 변질되는 거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남북 단일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 있겠죠. 제가 봤을 땐 이건 뭐 우려 서한이 아니라 항의 서한이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예, 어서 오십시오, 초콜릿님. 이거는 뭐 우려 서한이라 지금 보내는 서한을 우려 서한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우려한다라는 건 뭐예요? 이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올림픽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어떤 뉘앙스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항의 서한일 거라고 보는 거고, 예, 이거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이러한 소식이 있네요. 제가 좀 뉴스 자료들을 좀 캡처를 했어요.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을 상대국도 지금 우리하고 경기를 치러야 될 상대국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소식들이 지금 신문이나 이런데 보도가 되고 있는데 한국의 조별 예선 첫 상대 스위스가 불공정 경쟁이라고 지적을 했대요. 국제연맹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사인을 보내는 것 같은데 정작 한국과 경기를 치러야 될 스위스라든가 스웨덴 이런 데선 뭐 아주 싫은 기색을 보이나 봐요. 아니 이건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뭐 장난하는 겁니까? 내가 여지까지 상대를 해야 될 그런 경쟁 상대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많은 준비를 했을 텐데 전혀 뭐 예측 불가한 이상한 형태의 팀이 생겨버리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거는 궁극적으로 보았을 때는 스위스나 스웨덴한테는 사실상 나쁜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스하키가 아주 치밀한 조직력이 필요한 경기인데 지금 당장 이렇게 단일팀이 구성이 된다라면 우리의 조직력이 떨어질 건 당연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위스나 스웨덴에서 이러한 말을 한다라는 것은 저 사람들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는 거예요. 스위스라든가 스웨덴 팀의 상대에서는 아주 저 사람들 건전한 사람들인 거죠. 이거 자체가 이상한 거다 이거야. 스포츠 정신의 위배가 되고 그리고 또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도 자기들 처지에서 선수들이 지금까지 피땀을 흘려온 선수들이 올림픽 하나를 바라보고 온 선수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배제된다라는 것, 올림픽을 앞둔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배제된다라는 건 저 사람들 생각으로도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거고 지극히 서구적인 시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뉴스가 들려오고 자유한국당에서 그러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는 면에서 과연 엔트리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될지는 의문이고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평창 올림픽에 관련해서 이러한 것 관련 당사국들이 지금 반대하고 나섰다라는 것. 각 당사국의 입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본 감독도 이런 말을 했어요. 정직한 스포츠 제전에 정치가 얽히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한국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맞붙을 여자 일본 아이스하키 대표팀의 야마나타 다케시 감독이 정직한 스포츠전에 정치가 얽히는 걸 원치 않는다라고 말을 했고요. 물론 스위스나 스웨덴 분들도 다 말씀하셨고요. 한 말씀들 하셨고요.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다음 또 제가 준비한 거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되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불과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정권이, 이 문재인 정권이 뭐라 그랬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그 평창올림픽 그 참석에 대해서 언급도 안 하고 있어서 안 나오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명박 대통령 평창올림픽에 참석 못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초청을 해도 참석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바로 어저께 뭐라 그랬습니까? 문재인이 뭐라 그랬어요? 이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 죽음을 거론했다고 하면서 분노의 마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뭐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IOC에게 편지 보낸다고 해서 누가 봐주기는 하겠어요? 아니 애국당에서 이거 항의 서한 보내면은 그거 봐주겠어요? 의원 한 명 있는 당 거 그거 IOC에서 보고 참고하겠습니까? 좀 충격 받겠습니까? 그냥 집회하시는 분들 항의 서한 보냈다고 해서 IOC에서 콧방귀라도 뀌겠냐고요. 네. 자유한국당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자유한국당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칭찬 못합니까? 아니 칭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칭찬들 이런 거 갖고 못해요? 이런 거 이러한 일 했다라는 거 아시는 분들 관심조차 하나 있습니까 당신들? 나 묻고 싶네요 또. 뭐 이거는 관련 사진이고 뭐 항에서 오늘 회의 도중 사진이고요. 김성태 원내대표가 IOC에게 공식적으로 이러한 그 항의 서한을 자유한국당에서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이거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요번에 단일팀이라든가 이런 곳에 분명히 영향을 끼칠 것 같아 보여요. 분명히 영향 끼칠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을 그 일개 개인이라든가 뭐 저 같은 사람이라든가 집회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는 그 의원 한 분 계신 애국당에서 보내면 이거 콧방귀 끼겠냐고요. 그리고 이 기사 중에 제가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평창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나경원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여자 아이스 하키팀 단일팀 구성에 있어 최종 엔트리를 확대하는 것은 올림픽 헌장의 취지인 공정한 경쟁에 배치되며 무엇보다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들의 올림픽 출전 기회가 사실상 박탈되는 측면도 용납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서한을 국제올림픽위원회 및 국제패럴림픽위원회 지도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예, 이런 일 하고 있어요. 이런 일 하고 있다고. 당신 그분들 이런 거에 관심 갖고 그 좀 크게 국외로 해외에서 좀 놀지 못합니까? 왜 이러한 일들은 못하죠? 이런 데에는 왜 눈길을 못 돌리죠? 이게 더 영향력을 미치겠어요? 이게 더 국내 상황에 영향력을 미치겠어요? 아니면 국내에서 지금 열심히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그 뭐라 그럴까 비호감까지도 받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그러한 행동들을 하는 것이 어떤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어떤 것이 영향을 더 미치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들 생각들 해보시고 그분들 한번 이야기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 드네요. 요번에 자유한국당에서 그래서 제가 이 기사 내용 중에서도 나와 있지만 공정한 경쟁에 배치되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들의 올림픽 출전 기회가 사실상 박탈되는 측면도 용납하기 어렵다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어떤 우려 섞인 그러한 서한이 아니라 이건 뭐 항의 서한 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뜻의 취지로 보낸 서한이다라고 이해가 되고요.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보낼 생각 누가 했는지 묻고 싶네요. 그 다른 분들은 이런 생각들 했는지, 그 자유한국당 맨날 까고 그러시는 분들 이러한 생각,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한번 묻고 싶고,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안 좋은 소식이 있죠. 뭐 이것은 그 우리 보수나 우파에게 안 좋은 건 아니고요.